네, 박 박사님, 보호지역에 대해서, 보호지역의 산불 피해지 복원과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을 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께서 이제 토론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정현수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셨고, 사유림에 있어서의 산불 피해지의 복원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유림에서의 산불 복원의 자연 복원이 아니고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복원하는 것은 산림 소유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주장이십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논쟁의 하나의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서 화력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건데 이제 이거는 미래에 올 수 있는 산불을 염려해서 미래에 올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력수를 더 많이 우리가 육성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제를 걸어놓고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이기성 교수님이나 정현수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또 이제 화력수가 있을 경우에 피해지에서, 산불 피해지에서의 피해가 좀 어떤가 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토사 유출에 대한 토사 유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신선수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원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인공적인 복원보다는 자연 복원이 토사 유출 피해가 적다. 이런 연구 결과를 해 주셔서, 이것이 이제 저는 산림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면은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죠. 그래서 이제 범람을 하면은 홍수 피해가 있고, 또 하천에서 또는 하천에 흘러서 들어가서 연안 지역에 담수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토양이 이게 산림 생산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산림에서 토양이 많이 유실되면은 산림 생산성이, 미래 생산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강하고 이제 면역이 강한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줄어들죠. 건강 의료 비용 줄어들고, 그와 마찬가지로 산림도 제가 보기에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산림 경제학자인데 산림 토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신선수 교수님이나 산림 토양학자처럼 산에 가서 흙을 파보고 이런 경험이 없지만, 좋은 토양에서는 산삼이 나오고 나쁜 토양에서는 송이가 나와요. 맞아요. 산삼과 송이를 이제 비교하면은 이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외에도 좋은 토양의 숲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더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토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습니다. 중생을 위해서는 침엽수보다는 화렵수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불 피해라고 하는 것이 토양도 있지만 인명 피해가 또 심하니까 그 또 산업적인 피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거 지역이나 산업 시설이 가깝거나 문화재가 있거나 이런 지역은 수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토양 이제 산불에 강한 수정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적으로 수정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혜숙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산불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시커멓게 탄 산을 보기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토사유출도 더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주변에 사는 중생들 걱정도 하는 스님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보고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아마 사람들의 인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산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산림청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뭐 몇몇 분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산림청에서 나무를 잘 가꿔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본인들이 낸 세금이 산림청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이거는 인식을 이제 갖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하는 인식이 뿌리 깊잖아요. 소나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소나무가 타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고 소나무를 없애고 거기다 화렵수를 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그리고 참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과학자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시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올바롭게 갖게 하는 것. 저는 전영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시각이 차이가 커요. 전영우 교수님은 문화임업을 주장했고 저는 생태임업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벌써 25년 전서부터. 저는 생태경제학, 임업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생태경제학을 가르쳤어요. 2003년부터. 그런데 물론 임업 분야에서 제가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임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산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가 우리나라 임업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창에 진부면에 가면은 60년 된 낙엽송을 잘 길러서 아주 이 직경이 60cm 이상이 되는 낙엽송을 잘라가지고 우리 집짓게 해주는 그런 훌륭한 임업인이 있는데 그분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 강원도에 있어요. 경상도에 별로 전 경상도 쪽이나 충청도에서는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임업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 임업이 잘 된다. 저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뭐 강원도 환경 포럼에서 산림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산림 분야에 투자를 안 합니다. 한 푼도. 그거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서 내는 일종의 부담금인데, 물이 나오는 것이 강원도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을 주는데, 강원도 충청북도의 물은 산림에서 걸러지고 산림에서 더 많이 저수되고, 그런데도 산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심지어 수도세 그래서 강원도 산림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환경 포럼에서 수도권 물이용 부담금을 산림에 투자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화력수에서 15%를 더 많이 함수를 하잖아요.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15% 물을 더 저장합니다. 뭐 정수 기능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수 기능은 화력수가 15%가 높아요. 뭐 그러면은 화력수를 심는 사람들한테 물리용 부담금을 주면은 화력수를 더 심지 않겠어요? 산주들이? 목재 말씀하셨는데, 화력수 목재를 우리가 많이 수입해서 씁니다. 화력수 목재가 이제 그 세상에 거래되는 목재 중에서 더 많습니다. 침엽수 목재보다. 그거는 요새는 종이는 다 화력수로 만들어요, 거의 다. 종이 만드는 목재는 거의 다 화력수로 하기 때문에 이 화력수 목재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하는 것이 수익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화력수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나무의 5배 비쌉니다. 참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시장의 참나무 목재 가격은 소나무 목재 가격의 5배 비쌉니다. 그럼 장래에 돈이 될 수 있는 나무는 참나무죠. 참나무를 잘 기르면은 소나무보다 5배를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연구는 아직 미진하죠. 소나무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영근 박사님 후배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근 박사님은 그동안에 숯가꾸기를 하셨는데 저는 숯가꾸기 필요하다고 봐요. 숯가꾸기를 필요하는 것이, 숯가꾸기를 하면 이게 간벌이 숯가꾸기에 들어갑니다. 간벌이 들어가면은 화력수의 전이가 훨씬 빨라집니다. 화력수로의 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근데 그 화력수림까지 수까지 다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건 잘, 디자인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조림학자들이 조림학자하고 생태학자들이 하셔야 될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숯가꾸기가 필요 없다 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숯가꾸기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잘 키워줘야 된다 하는데, 정영숙 교수님께서 조림도 사유림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숯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단 화력수로 가게끔 이게 천의를 도와주는 숯가꾸기는 공익 기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숯가꾸기에 대해서 물리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말씀하셨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강원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평창군에다가 이걸 제안했어요. 평창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 연구 제안서를 써줬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연구를 받을 수 없답니다. 강원도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했어요. 그 연구를. 그런데 강원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뭐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강원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해서 수도권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임업을 하지 마라 하면은 산주들은 산에서 손을 떼고 그러면은 산값이 떨어지고 산은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올 때 전부 산으로 가잖아요. 산이 싸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겁니다. 보상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싸지면은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요. 리조트가 들어오고, 이제 거기에 뭐 고랭지 채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산이 값어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 산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는 고르쇠 수액 채취하는 산촌 주민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전라도 구례하고 광양에는 고르쇠 수액을 최초로 채취한 산촌 주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 가구에 1년에 1억을 벌어요.
구로자 채취로 해서. 그 채취권은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힘이 들어서 못하면은 자손들이 도시에 살다가 들어옵니다. 그 채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돈이 생기면은 산촌이 잘 살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산촌으로 가기 때문에 정현숙 교수님 임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